안녕하세요, 송재현입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흐름을 바꾼 네 번째 인물, 이제 현대로 많이 올라왔어요. 현재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부사장을 맡고 있는 빌리 빈입니다. 빌리 빈 약간 좀 이름이 그럼 미스터 빈 연상하지 마시고요. 빈은 빈인데 완전히 다른 빈이죠. 1962년생입니다. 이제 벌써 나이가 좀 어느새 됐네요. 그리고 지금 또 팀에 어느 정도 구단주 역할까지 하고 있는 분이고, 이분은 국내에서 영화로 좀 소개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예전에 머니볼이란, 원래 책이죠. 머니볼, 마이클 루이스 씨가 쓰면서 사실 스포츠 서적이 베스트셀러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머니볼이라는 책은 당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래서 나중에 그 유명한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으로 아카데미 주연상 후보까지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빌리 빈을 역을 맡았었습니다. 바로 이 머니볼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빌리 빈. 일단 선수 출신이에요. 샌디에고에서 자랐고 아버님이 전 장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너무 잘했대요. 운동을 너무 잘해서 뭐 고교 시절에 야구, 농구, 풋볼 다 잘했는데 야구 쪽에 또 특히 탁월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 매츠가 전체 1라운드에 지명을 했을 정도로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선수로서는 84년부터 89년까지 뛰었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뉴욕 매츠, 미네소타 트윈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오클랜드 네 팀을 전전했으니까 선수 생활이 평탄치 않았다는 게 너무 눈길을 끌겠죠. 은퇴를 89년을 마지막으로 하자마자 야, 너는 그래도 선수 보는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스카우트해. 스카우트로서 뛰어난 능력 발휘합니다. 어드밴스 스카우트. 일반 스카우트와 어드밴스 스카우트가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 스카우트는 아마추어 팀들 다니면서 재능이 좋은 선수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요. 메이저리그에서 어드밴스 스카우트는 우리 팀의 선수 내지는 상대 팀의 선수,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죠. 이런 선수들을 분석을 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1997년도에 단장이 되고 지금 부사장까지 올라온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도의 합산 타율이 5할 1, 2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흔히 얘기하는 미국에서 그냥 골든보이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환한 미소, 잘생기고 운동 잘해. 인기 짱인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뉴욕 매츠가 원래 1라운드 1번 지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대학을 가겠다는, 또 부모님이 대학을 보내겠다는 상당히 의사가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탠포드 대학으로 진학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파다해서 1번 지명을 안 하고 20번대로 좀 밀립니다. 23번 지명으로 내려와요. 하지만 이제 1라운드 1번 지명을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운동신경이 뛰어났냐 그러면은 처음에 타팀 스카우트가 한번 보기 위해는데 가장 스카우트들이 먼저 보는 야수들의 기준이 주력입니다. 스피드. 고교에서 빠른 러닝백, 그리고 이런 선수 한 4명을 불러놓고 달리기 시켰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풋볼, 밀실 축구 선수들이 대부분이 다 1등을 휩습니다. 근데 빌리 빈이 1등을 했어요. 그 정도로 발도 빨랐다는 거죠. 그 큰 등치에.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 메이저리그 스타가 된 LA 출신의 고교생 출신의 선수 데럴 스트베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전미에서도 눈길을 끄는 유망주였는데 이 선수보다 빌리 빈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럴 정도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마이너부터 의외로 프로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요.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타율이 2할 2푼, 홈런 3개, 29타점. 처절하죠. 그 선수를 오래 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빠른 나이에 옷을 벗고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부터 어드밴스 스카우트로 프론트 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오클랜드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강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오클랜드 하면 저예산 팀, 정말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돈이 없는 팀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는 메이저리그 최고 연봉팀이었습니다. 최고 연봉팀이었었고 그만큼 스타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마크 맥과이어, 호세 캔세코 이런 당대 홈런왕, 타격왕 카니 랜스포드 전부 다 투수 바벨치, 뭐 정말 데이브 스튜어트 너무 스타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연봉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구단주가 세상을 떨고 새로운 구단주가 팀을 인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죠. 바뀌면서 그 당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90년도였었거든요. 그때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면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오클랜드가 있는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오클랜드는 티켓을 못 구해서 가기가 힘들었어요. 다 팔려요, 티켓이. 샌프란시스코는 늘 티켓이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죠. 그 정도로 인기팀이었지만 구단주가 바꾸고 연봉을 삭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클랜드란 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팀의 단장이 샌디 알더슨, 지금 뉴욕 매츠 사장이 됐고 MLB 사무부도 일했고 상당히 이 메이저리그계에서는 아주 브레인이라고 소문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빌리빈 지금 사장의 인생을 바꿨어요. 선수로서 실패한. 어떻게 보면은 빌리빈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돈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대학을 안 가고 프로로 온 거였다. 대실패를 봤잖아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이 돈을 쫓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샌디 알더슨이 하지만 프론트로서의 미래를 빌리빈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빌리빈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어떤 거였냐? 세이버 매트릭스, 야구의 심화된 기록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 특히 출루를 상당히 강조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상당히 빌리빈에게 많이 전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빌리빈이 그런 걸 철저하게 숙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97년도 단장이 되면서 정말 빌리빈 신화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단장 맡고 3년 뒤인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연속, 그때는 이미 오클랜드가 최고 연봉팀이 아니라 연봉이 메이저리그 하위권으로 떨어진 팀이 돼버렸어요. 근데 빌리빈 특유의 마이너리그 운영, 세이버 매트리스를 적용을 시키면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예산팀이 4년 연속 포스트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돼요. 이때부터 빌리빈의 매직, 처음에 매직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1년, 2년, 3년, 4년 계속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거 뭔가 있구나. 뭐가 다르지? 드래프트 할 때부터 달라요. 아마추어 뽑는 기준부터 달라요. 여러분 그 머니볼이라는 책을 보시거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당시는 선수 출신의 스카우터들이 앉아서 다 지역마다, 미국이 넓잖아요. 지역 파견 나가서 와, 이 선수 괜찮은데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보고서 작성합니다. 이 선수 올려요. 그러면 우리가 쭉 검토를 해서 이 선수 우리가 1라운드에 지명을 하고 다음 선수는 누구를 지명하고 정해놔요. 선수가 워낙 많습니다. 요즘은 메이저리그가 1라운드부터 40라운드까지 지명하는데 그 당시는 기본 50라운드예요. 사흘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전략 전술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선수를 뽑느냐에 따라서 팀의 미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 팀의 10년, 20년 정말 팀의 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분은 다가서는 게 달랐죠. 남들은 고등학교 출신에 체격 좋고 뭐 투수라면 빠른 볼, 내지 뭐 야수라면 홈런 타자 이런 걸 선호하고 있을 때 이분은 대학 출신 선수들을 선호하기 시작해요. 타 팀에서는 한 3, 4라운드 뽑을 선수인데 1라운드에 지명합니다. 이 선수는 뭐냐? 출루율이라는 아주 중요한 수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자기가 수치, 근데 그 수치를 뽑아내기에는 고등학교 선수들이 아직 어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또 경기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몸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좀 무르익어 있고 또 그리고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기록 분석도 하기 쉬운 대학 선수를 선호해서 이 선수들을 마이너 속성으로 불과 한 2년 정도의 성장을 시키면서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시키고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주축으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해요. 특히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2002년도 팀이 20연승을 거둬요. 이건 아메리칸 리그 신기록입니다. 야, 여러분, 한 팀이 20연승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빌리빈의 오클랜드가 해내는 겁니다. 워낙 능력에 출중하니까
2002년이 끝난 다음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은근히 빌리빈에게 제안을 던져요. 너 우리 팀 단장 와. 그러면은 1250만 달러. 와, 100억이 훨씬 넘는 큰 돈이죠.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년 전입니다. 그 큰 돈을 제안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인터뷰까지 합니다. 근데 그때 가지 않는 결정을 내렸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고등학교 때 자기 인생에 딱 한 번 돈을 보고 쫓아갔는데 대실패를 했다. 내가 하고 싶고 원하고 싶은 걸 해야지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 사람은 그 교훈을 지켰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머니볼 끝장면이 그거죠. 페네이 파크, 보스턴의 홈구장 가서 인터뷰를 하고 구장을 훑어보고 딱 나오고 집에 오는 거랍니다. 근데 실제로 다 알죠. 안 떠납니다. 그래서 오클랜드에서 단장에서 지금은 실행부분 부사장까지 올라가고 팀의 일부 주식까지 증여받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2006년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팀 연봉 순위가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에서 24위에 그쳤는데 전체 팀 성적은 5위입니다. 여러분 이렇잖아요. 장사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내가 투자한 돈보다 벌어둔 돈이 많을 때 효율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 있는 야구를 해낸 거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할 승률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빌리빈의 야구가 한계가 왔어. 어려움이 왔어. 그의 방식은 끝났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메이저리그 거의 모든 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의 선수들의 평가 기준을 다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세이버 매트릭스를 활용하지 않는 팀이 없고 전부 다 활용을 합니다. 물론 그게 전부만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팀을 맡았던 것처럼 빌리빈도 그걸 고집하지만은 않습니다. 혼용을 시키고 있어요.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거겠죠. 하지만 시스템,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분의 업적이라 그럴까요? 메이저리그 흐름을 바꾼? 그걸 얘기해 볼까요? 선수들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예전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의 눈, 그걸로 판단을 했어요.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를 상당히 곁들이면서 혼용을 시키면서 이 선수가 야, 체력 좋고 힘은 좋은데 에이, 너무 삼진 많이 당해? 약간 깊이도 하고. 옛날에 상관없었어요. 이 선수는 언젠가는 터져. 도안이면 뭐래도 뭐 보고 데려와야지. 이게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선수 스카우트도 하고 트레이드도 하고 계약도 합니다.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선수들에게 집중을 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선수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 선수 그 대신에 한마디로 뭐냐, 어떻게 보면 그런 분석 시스템의 깊이가 더 깊어진 거죠. 어떤 수치를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거든요.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데이터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거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는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예요.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애널리스트, 분석가잖아요. 분석가의 실력은 내 분석이 얼마나 정확하냐지 주어진 데이터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잊으셔는 안 돼요. 이분이 또 하나 바꿔놓은 게 뭐냐. 옛날에는 야수는 역시 공격을 잘해야지. 빠따 잘 쳐야 돼.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으로 인해서 수비가 차지하는 비중, 수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커지면서 선수들을 데려올 때 그런 평가 시스템에 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얘는 공은 너무 잘 잡고 수비 잘하는데 방망이 너무 못 쳐. 꽝이야. 이런 선수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빌리빈이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비를 잘해도 물론 내 포지션이라든가 팀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공격 일변도의 선수 평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린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미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스포츠 종합 잡지죠. 스포츠 당대 최고의 단장 10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을 인정받아서 2015년도 구단의 부사장까지 맡게 된 거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머니볼이라는 책이 있고 영화가 있잖아요. 그 책의 원래 부제가 뭐냐면요. 불공정한 게임에서 승리를 어떻게 얻나? 이게 부제예요. 왜 불공정한 경기냐? 이거는 뭐 젠틀맨십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돈 많은 팀이, 빅마켓 팀이, 돈 많이 쓰는 팀이 무조건 성적 좋더라. 이런 공식을 깨트린 겁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에 30개 팀이 있고 30개 도시에, 물론 30개 도시 아니죠. 뭐 뉴욕이나 시카고나 LA까지 2개씩 있는 팀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도시의 팀들이 시장이 크고 관중도 많이 오고 아무래도 TV 중계권료도 비싸고 하니까 많은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매번 이런 빅마켓 팀들만 우승하고 성적이 좋아야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팀들 주변에 조연무당으로 엑스트라 역할만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만 빌리빈이 그 공식 깨뜨렸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해봐. 그러면 너희 팀이 저만큼 돈을 쓰지 못하고 저만큼 스타 선수를 데려올 수 없을지 몰라도 성적 낼 수 있어 라는 길을 제시를 해준 거죠. 지금 템파베이 같은 팀 계속 좋은 성적 내고 있어요. 팀 연봉 거의 최악이거든요. 이런 빌리빈의 팀의 운영 방식을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더 현대적으로 발전을 시킨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리빈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예산 팀이 빅마켓 팀을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우리도 이런 경쟁력, 늘 우리가 그늘 밑에만 있을 수 없잖아.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구에서 기록은 역사가 상당히 길어요. 하지만 그 긴 역사가 있지만 이 기록의 가치, 기록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이런 기준을 재창출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빌리빈이 단장이 된 이후에 지금 현대야구의 흐름은 그가 만들어낸 시스템에서 다 지금 세분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메이저리그 흐름 바꿔놨다고 가히 말씀드릴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역에서 뛰고 있습니다. 프론트로서 물론 뛰고 있죠. 하지만 빌리빈이 앞으로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그러면서 야구판에서 어떻게 이분이 인정받아야 할지 답은 이미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빌리빈을 MLB의 흐름을 바꾼 네 번째 인물에 선정을 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